뭐 혹시나가 역시나 아니냐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 세월호 당일의 기억. 어쨌든 답변서를 냈으니까 충분히 밝혔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생각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제의 구명 조기 발언 네, 더 이상한 이제 변호인단의 해명 이렇게 이제 저희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후 5시 15분 중대본 도착 후 학생들이 구명 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상황 파악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하나 더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혹시나가 역시나 아니냐. 천일 만에 살려낸 대통령의 기억이 어쨌든 헌재에 보낸 답변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드리겠습니다. 당일 4월 16일 10시 국가안보실은 세월호 첫 보고를 합니다. 신체 컨디션이 안 좋아 대통령은 관저 집무실에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10시 15분 대통령은 김장수에게 전화 지시합니다. 이후 수차례 통화했고 시간대별 녹음 파일이 있다. 오후 3시가 돼서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대본 방문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3시 35분 미용 담당자가 약 20분간 머리 손질을 한 후 경호 문제, 승용차 돌진 등 문제가 있어 도착 시간이 지연됐고 결국 5시 15분에야 중대본을 방문하게 됐다 하는 것이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의문들이 또 제기가 되는 거죠. 세월호 침몰 최초 인지 시점은 언제냐 그러면 9시경 보도가 시작됐는데 그 전엔 텔레비전을 안 보셨는가. 그리고 김장수 계속 통화했다면서 서면 보고서만 첨부돼 있고 파일은 있다라면서도 통화 기록을 쏙 뺀 이유가 뭐냐. 그래서 통화 기록 제출하세요라고 헌재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심각성은 인식했다. 답변서 상당 부분 보고 지시만 기재돼 있다. 시간별로 공적 사적 업무를 밝히라고 했다. 그러니 다시 제출하라. 그리고 답변서 부실하다. 기억을 다시 살려서 제출하라 하면서 시간 끌기 시도 아니냐 하는 지적도 했습니다.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 당일 정상 근무했다. 답변서가 전혀 부실하지 않다는 것이 변호인의 답변입니다. 관저집무실 TV가 없었다고 그랬죠. 윤전추 그 행정관이. 그러면서 오보를 탓하고 있는 청와대. 텔레비전도 안 봤다면서. 엇갈린 해명. 왜 그런지 좀 여쭙고 싶어요. 들어보시죠. 그날 저는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이런 게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 받으면서 계속 그거를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보고를 받아가면서. 근데 이제 그날은 마침 이제 그 일정이 없어서 제 그 업무 공간이 이제 관저였는데 제가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뭐 결제할 수 있는 그것도 시스템도 다 돼 있고 또 필요하면 손님도 이렇게 만나고 또 접견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위민관에서 할 수도 있고 본관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좀 그 일정이 특별하게 없으면은 제가 그동안 또 조금 밀렸던 막 바쁜 일을 하다가 보면 이제 계속 쌓입니다. 보고서라든가 결정해야 될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거를 그런 날은 계속 챙겨요. 그래서 저녁 때 되면 오히려 더 피곤해져요. 왜냐하면 피청구인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일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최초 인지 시점에 대한 이야기는 10시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사고 상황 및 조치 현황 보고서 일보를 받은 시점에 인지를 하였습니다. 그 후 계속해서 보고 및 지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신 걸로 법률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15시 그러니까 오후 3시 대통령께서는 중앙대책본부 방문 준비를 지시하셨고 그 후 경호관계 등등 문제로 출발 시간이 약간 지연됐습니다. 대통령이 어느 곳을 갑자기 가려고 그러면 경호상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중대본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죠? 10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김경진 의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해명이 어떻게 좀 제대로. 말이야. 저게 오후 3시에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중대본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게 지금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실은 오전
10시 여간쯤 11시쯤 되면 상황이 사실상 종료된 거 아니겠습니까? 엎어져 가지고. 배가 일단 가라앉았으니까. 예.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근데 오후 3시에 중대 급대사 심각성을 느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성주, 정매주 씨 아침에 와서 머리 만졌다고 하는 부분들. 그 부분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오후 3시에 기억나세요? 예. 저 정성주 원장이 말했다가 뭐 죽음 뭐. 예, 오후에 몇 시에 들어갔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뭐 그 시간은 말하면. 밝힐 수 없다. 네, 시간을 그리고. 밝히면 죽음이다.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난 그게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돼. 이게 뭔가 조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심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그걸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또 윤전추 씨도 현재 나와서 그랬잖아요. 이게 오후에 보니까 뒷머리가 워낙 눌려 있어가지고 맞아요. 예, 네. 그것 때문에 머리를 만져야만 밖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다가 본인은 또 계속해서 지금 서류를 밀린 서류 결제를 하면서 지금 오전에. 일을 하고 계셨던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예. 정우성 씨 옥중에서 한 얘기 들어보면 네. 대통령이 그 즈음에서 되게 피로를 많이 느껴서 그날 하루 쉬시도록 하고 일부러 관저에서 일을 없도록 하게 해드렸다. 그러니까 일종의 휴일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일정을 뺐다라고 그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서류를 잔뜩 갖다 놔요? 갖다 놓고. 오늘 다 해결하라고?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직접 만나셨잖아요. 정우성 예, 저 예, 예. 구치소 가가지고. 정우성 뉘앙스, 그다음에 정성주 씨 그러니까 말한 내 얘기, 윤전추 얘기, 저 해명서 다 뉘앙스들이 달라요 지금. 거기다가 오후 3시에야 심각성을 인식했다. 네. 정말 저 얘기가 사실이라면 네. 청와대 내에 다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보면. 이미 배는 뒤집어져 가지고 깔아앉은 상황에서 그때서 심각해서 중대본을 가보겠다고 지시를 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각조각 이렇게 이제 저희가 자꾸 듣다 보니까 저희도 그러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그날 기억을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해경과의 통화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학장입니다. 예, 시장님. 그 학생들 다 구조됐다고 나오는데 인원은 아직 안 나왔어요. 학생들요? 예. 그걸 어떻게 킥에서 누가 그 언론에 올렸나? 저희들 파악 안 되는데 그걸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저희들 현재 지금 해가지고 예. 그런데 161명이면은 예. 나머지 한 300명이 배에 있다는 건가요? 해가지고 뭐 일부 배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한 거의 300명이 배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 바깥으로 떠 있는 게 없으니까. 예. 근데 이 161명이 저 구조된 거 전체 인원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전체 인원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구조된 인원 추가될 것 같아요? 추가로는 일부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 행정에 해가지고 하고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선내에 좀 해가지고 일부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많이 있을 것 같다? 있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지금 해경의 그 군안 요원들 현장 해가지고 현장 지금 전서 다 그래서 현장을 이동 조치시켰거든요. 자, 그러면 구조된 인원이 세월호 특위의 대통령 비서실에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요. 10시에 국가안보실에서 사고 상황을 최초로 서면 보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면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중령이 가지고 뛰어갑니까? 아니면 팩스로 보냅니까? 자전거를 타고 간 경우도 있고 예. 그냥 뛰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안보실장인 제가 상황실에 꼭 있어야 하는데 자리를 떠가지고 대면 보고하러 관저로 가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서면 보고와 유선 보고로서 가름을 했습니다. 지금요 사실은 고현수 교수님 지금 저 상황을 만약에 TV로 보고 그때 저걸 들으면 지금 300명이 배 안에 있다. 배는 이미 뒤집어져서 침몰하고 있고. 그러면 저건 대통령도 지금 아까 기자회견에서 나는 정상적으로 근무했다고 하고 그 변호인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저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비정상 근무를 한 거 아닌가. 지금 윤전추 행정관에 따르면 8시 반에 대통령이 일어나셔갖고 머리도 단정하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저 세월호 사건이 난 게 8시 58분입니다. 예. 근데 보고가 10시에 돼요. 그것도 너무 늦게 된 것이죠. 예. 그런데 또 하나, 그 정성주, 정매주, 그 자매. 미용사 자매가 이거 밝혔다가는 큰일 난다, 죽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정호성 전 비서관도 오전에 대통령의 사적인 일이 있었다. 그건 사적인 일이니까 밝힐 수 없다. 그런 이유의
청문회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오전 상황에 대해서는 말하자면은 보고서만 읽었다는 얘기인데 보고서를 읽은 것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어떻게 알 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명확히 설명을 해야 하는데 보고서만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차례 김장수 안보실장하고 통화를 했다는데 그 통화 기록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통화만 했다는 것이지. 제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2시에 식사를 드시고 그것은 그때 조리장이 얘기를 했죠. 12시에 해서 1시까지 뭐 식사를 하고 그 후에 또 뭐 정호성 비서관이 뭐 뛰어 올라오고 2시 50분에 이제 김장수 장관하고 했다는데 지금 저 상황이 오보라고 얘기를 자꾸 하고 그 언론 오보 때문에 이렇게 파악을 못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아까 방금 나왔지만 11시 반쯤 되면은 상황을 다 알게 되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텔레비를 봐도 그렇고 아니면 보고서를 보더라도 큰일 났구나, 이미 이제 11시 반 상황에서는 아이고 저거 큰일 났네 했는데도 대통령은 3시에서 저 상황을 파악을 한 거 보면은 정상적인 근무는 점심 드시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전에는 정상 근무가 아니고 비정상 근무를 하신 것 같고 윤전추 행정관도 뒷머리가 헝클어져 있더라. 미용실 미용사 왔을 때 보니까 그런 거 보면은 오전 상황이 여러 가지로 의구심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영재 원장도 그때 골프를 치러 갔다는데 거기에서도 제대로 그 행적이 다소 시간차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저런 것 때문에 오전 상황이 여러 가지로 의구심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없이 보고서만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누가 가서 본 사람이 없잖아요. 시간이 많이 가서 지금 차명희 의원님. 저는 그 대통령의 당일 행적에 대한 내용이 김경진 의원님 별로 나는 틀린 게 없을 것 같아요. 실제 거의. 그러니까 무슨 뭐 성형수술을 하거나 무슨 뭐 다른 이상한 짓을 했는데 그걸 속이는 게 아니라 그날 행적을 제가 볼 때는 있는 그대로 보고 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럼 뭐가 문제냐? 그렇게 있잖아요. 그 행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뭔가 숨겼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그날의 본인의 기본 개념이 뭐냐면 나는 원래 오늘 근무 안 하는 날인데 그래서 보고서 읽는 날인데 저런 상황이 터졌다 그러니까 그것도 평상시 내가 정상적으로 하듯이 그냥 서면 보고 받고 119한테 잘 맡겨서 하라고 그랬다. 저는 이게 문제였다고 봐요. 많은 분들이 뭔가 숨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있잖아요. 450명짜리 배가 침몰했다 하면은 1명이 죽었건 2명이 죽었건 어떤 간에 사실은 비정상 상황으로 생각하고 본인이 버선발로라도 뛰쳐나왔어야죠. 몇 명이 죽었느냐, 몇 명을 구했느냐 이거하고는 절대 상관없는 거예요. 450명짜리 배가 침몰한 게 그게 문제거든요. 그럼 비정상적인 상황을 이었음을 염두에 두고 본인이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본인으로서는 자기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그냥 근무한 거예요. 간서 직무에서.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사고가 아주 독특해가지고 저 침몰하는 상황을 보면서도 저건 내 일 아니다. 내 얘기가 그거예요. 일선 현업부서에서 그거는 좀 위험해요. 제가 보기에는 못 보신 거예요. 보면서도라고 생각하면 이거 정확한 얘기가 되는 거죠. 10시에 안봉근 씨가 들어가서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TV를 못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TV는 분명히 못 봤죠. 옵션에 없다 그랬잖아요. 오늘 저 답변서로 또 하나 사실이 불거진 게 헌재에서도 요구했는데 자 10시에 보고 받았잖아요. 8시 58분에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9시 19분에 지금 대통령 9시 19분부터 10시에 보고 받을 때까지 41분 동안 대통령은 자고 있었냐 뭐 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헌재에서 오늘 또 추가로 이것까지 밝히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시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 7시간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또 불거진 게 앞으로 지금 그 이전에 1시간 동안. 아니 그러니까 그거 10시 이전에 대통령 뭐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 10시 미영선 이전에. 의원님 그걸요.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 대담에서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119나 이런 데서 잘 알아서 해결하시겠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아니, 근데 지금 민 원장님 중요한 지적인 지금 게 10시 이전에 대통령께서는 도대체 주무시고 계셨는지 아니면 뭔 일 하고 계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10시에요. 집중돼서 지금 서로 증언들이 엇갈려요. 윤전 신보라대 이놈은 남자가 과거를 갖다 줬다. 윤전추는 본인이 받았다. 김장수 장관은 10시에 서면 보고했다. 또 저기 누구죠? 또 다른 증인은 그날 나는 휴무여서 지금 안 했다 그러면서 이 10시에 대한 증언이 전부 다 헷갈리면서 10시 이전에 9시부터 10시 이전까지 상황 발생할 때까지는 대통령은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큰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날 보도를 보면서 어느 누구도 청와대 대통령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지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면 그렇죠. 10시에 서면 보고하면서 김장수 실장이 정말 저희들 뒤로 자빠지게 만든 게 자전거를 타고 가요? 그쵸, 말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이미 텔레비에 9시쯤에 보도가 되고 배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고도 지금. 대한민국 청와대 상황실에서 그걸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했다? 네, 1시간 동안? 이건 말이 안 돼. 그리고 대통령께서 텔레비를 보고 계셨으면 거꾸로 물어봐야죠. 그렇죠. 야, 배가 꽉빠졌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거꾸로 물어봤어야죠, 대통령이.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차 선배님 말씀처럼 그 말도 안 되는 것이 일상적으로 청와대 내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졌든지 그게 그 가능성이 하나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 대통령의 사고가 정상에서 아주 많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왔을 가능성 하나. 두 번째는 성형수술을 했던 뭔가 이렇게 약을 했던 뭔가 하여간 그 안에서 안 했다고 치고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 독특한 그 날에 독특한 행태가 있어서 그걸 숨기려고 했던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어쨌든 보면 대통령 신체와 신변에 가깝게 있는 모든 사람들을 청문회에 못 나오게 어떻게든지 막고 있다는 이 상황 저는 그걸 못 부르잖아요. 처음도 못 불러요. 그걸 주목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한 말씀만 하고 그래서 한 말씀만 그래서 네. 우상호 원내대표는 9시부터 10시 그 사이에 헬스를 한 게 아니냐 지금 또 이 의문까지 지금 나온 거죠. 자꾸 이렇게 되면 곤란해요 정말. 그리고 아까 차명진 의원 뭐 말씀하셨지만 버선발로 나가야 된다. 누가 가서 버선발로 제가 나가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보시고 이거 위험하지 않아요? 아니요 안 나오셔도 돼요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요. 다 문제죠 다. 그러니까 가서 나오셔야 보고한 되냐. 사람들도 이것이 이것이 비정상 상황이라는 얘기를 못한 거고 그러니까 예컨대 추전선에서 수리탄이 터졌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엄중한 차원에서 보고를 안 한 것도 문제고 혹시 보고를 받았다라도 대통령도 그건 119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야. 나는 피곤하기도 하고 원래 수요일 날은 내가 일 없는 날이니까 그냥 나 보고서 볼게. 이렇게 했다면 이것도 문제고.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이 사실에 가까워지려고 하면요. 저 7시간을 지난 3년을 묵혀놓고 이야기를 안 한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저렇게 했으면 그렇게 수없이 세월을 7시간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제까지 이야기하지 않고 버텨왔던 그 이유를 설명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아무 문제 없었으면 시리얼로 다 내놓으면 되지. 자, 그리고 정확하게 8시 58분에 저 사건이 터지고요. 10시 31분에 완전히 전복이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해경하고 통하는 시간이 그로 완전 전복된 이후로부터 1시간 뒤인 11시 29분에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렇게 11시 29분 통화요.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중대본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3시간입니다. 천번, 만번, 백보, 만보를 양보해도 그러면 사건 발생 이후에 10시 31분에 완전히 전복되고 그때부터 4시간 30분이 지난 3시에 중대본으로 가겠다. 그리고 또 중대본에 와가지고도 구명조끼 다 입었는데 잘 보이니까 잘 건지낼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상황 전체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해도 해명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저 부분이고요. 제가 외려 지금 시점에 있어서 좀 더 훨씬 더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건요. 관저에 대한 대통령의 해석입니다. 저 관저는 제2의 본관이라고 저 변호인단이. 아니요. 대통령이 변호인은 이제 제2의 본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이 기자 간담회에서도 관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택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택은 쉬고 자는 데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결제 시스템이 있고 손님 접대를 할 수 있고 하니까 제2의 본관처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변호인도 이야기하면 그러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저 관저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제2의 본관인데 결제 시스템과
그다음에 손님 접대와 대통령으로서의 24시간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는 저기에 지금 대통령이 있는 거잖아요. 저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이전시켜야죠. 자, 이 상황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킵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미용사 문제를 발생시키고 어떤 컨트롤 타워 계속해서 작동하면서 정호성 같은 경우는 입장을 바꾸고 하는 부분들이 저 결제 시스템과 손님 접대를 할 수 있는 관저에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으로서 이미 자격을 정지당한 상황이면 저 관저 제2의 본관 집무실에서 빼야죠, 대통령을.